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얼마 전 반크의 박기태 단장님께서 정말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위인들의 생애가 담긴 자료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반크의 활동이 담긴 기념품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선물은 한반도 족자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토가 그려진 족자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값진 활동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와 우리 해양 영토가 담긴 이 족자는 저희 작업실 한켠에 소중히 걸어두겠습니다. 앞으로도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대가 없이 무료로 반크의 활동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연예인들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한류 스타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한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중문화계의 이른바 홍색 정풍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웨이보가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에 대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BTS, NCT, 엑소, 아이유, 그리고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의 팬클럽 계정 등이 정지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오히려 역습에 나섰습니다. 해외 한류 팬 1억 명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중국은 대체 어떠한 이유로 한류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에는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의 대중문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 일정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10월에 결정되는 자신의 세 번째 연임을 관철시키고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인 작업을 펼치는 중인데 중국 사회 곳곳에 시진핑 사상을 주입시키는 활동이 그 골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일주일에 1시간씩 시진핑 사상을 배우도록 했고 심지어 외국인이 다니는 국제학교에서도 시진핑 사상을 가르치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외국 교과서 채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팬클럽이 철퇴를 맞았는데 중국 정부는 젊은 세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문화계를 공산당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연예계 정풍운동을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국이 꼬투리를 잡은 것은 샤오센 로우였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중국은 미남 연예인을 샤오센 로우라는 신조어로 불렀는데 이는 화장을 하고 중성적인 옷을 입는 여성적인 남성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성세대는 이미 예전부터 한국에서 전파된 꽃미남이나 여성적인 남성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 전문 연구자인 유아이칭 교수는 중국 지도층이 강한 남성성을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성적 남성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또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샤오센로우 이미지의 확산이 중국이란 나라를 약화시키려는 서구의 음모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파된 문화가 일본의 미소년과 한국의 꽃미남으로 확산돼 중국으로 전파됐고 이것이 중국의 남성들마저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중국이란 국가를 무너뜨릴 거라는 게 이런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어쨌든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이 한국 대중문화를 배격하는 정도였다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색 정풍운동은 인기 연예인과 팬덤 문화를 아예 짓밟겠다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우상화 및 공산당 일당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시진핑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류 열풍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제2의 천안문 사태입니다.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천안문 광장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을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한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선 절대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이 사태 이후 중국은 중국 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는 등 공산당에 대적할 만한 것은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없애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예인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팬덤은 시진핑 우상화와 종신 집권 체제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조직력과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만에 4억 원을 모았다는 BTS 지민 팬덤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에서 아이돌 팬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행동력, 그리고 집행력, 거기에 효과적인 문구를 고르는 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해외 매체를 상대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 소통 능력, 해외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어떠한 이해관계나 신념에 엮이지 않고도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아이돌 팬덤 말고 또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직 아이돌 팬덤 뿐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팬덤 사이에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온라인을 통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TS 팬덤인 아미가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결집력과 행동력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K-팝, K-드라마 등 한류 팬덤을 정조준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는 문화적인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중국은 G2로 불릴 정도로 성장하여 어느새 미국이 가진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문화 억압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들 중에서 패권을 차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문화의 힘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훔치려다가 실패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중국인들조차 김치는 한국 것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공식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기에 진출한 한인들이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결국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이란 것을 미국에 알리는 상징적인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전세계 영어사전, 백과사전, 교과서의 한복 등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동부의 한 청소년 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의 활동으로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이어 클로스터시 역시 10월 21일을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미 차세대 협의회 청년들이 스스로 외교사절단이 되어 이 운동에 뛰어든 이유는 중국 누리꾼들이 유튜브를 통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 같은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복의 날 제정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문화 공정은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지키려는 활동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12년 만에 김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산 김치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줄어서겠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김치 종주국 억지와 알몸 배추 여파가 한국에 상당한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포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의 김치와 한복에 대한 역사 왜곡이 버젓이 적혀 있고 최근에는 한류 스타와 한류를 통제하며 한국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에서 한국의 한류 스타 및 한류 영향력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크가 해외 한류 팬 1억 명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착수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지렛대와 지렛대를 놓을 자리만 발견하면 지구도 끌어올릴 수 있다. 반크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한류 홍보대사가 되어 전세계 한류 팬 1억 명의 마음에 지렛대를 놓을 수만 있다면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70억 세계인들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국가 주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 왜곡을 하는 상황에서 1억 명 전세계 한류 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크에서 전세계 한류 팬 1억 명 시대에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높아진 관심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넓혀나가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반크는 이를 위해 역사 속 한류 포스터 11장을 제작해 SNS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는 포스터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셔도 좋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포스터를 공유하고 해시태그 역사 속 한류를 올린 뒤 자신이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 역사 속 위인이나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역사와 문화를 빼앗기면 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직접 해외 1억 명 한류 팬을 우군으로 삼아 전 세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시킨다면 중국이 결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손쉽게 왜곡하고 얕잡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반크의 역사 속 한류 포스터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